마켓 스탠바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민 전문가 신일섭 위원 고메랭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새해 첫날 뉴욕 시장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 달러 인덱스가 109를 한 2년여 만에 넘어선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제 우리 환율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또 외환시장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선물도 조금 그렇고. 일단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은 뭐 크게 변동 상황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두 분 오늘 탑3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번째 가져온 소식은 화장품 가격 인상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화장품 가격이 새해 되자마자 주요 브랜드들을 앞세워서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가성비 화장품이라고 불렸던 로드샵 화장품주들이 가격 인상을 선발적으로 올려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자면 편의점이나 다이소에서 5,000원 이하 가성비 화장품들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비슷한 가격대에서 경쟁을 벌였던 로드샵들이 원가 상승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가격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으로 분석이 되는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입 원부자재, 인건비 등 제조 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요. AI 가속기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맞춤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합니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싼 엔비디아 AI 칩 대신에 가격이 싸고 한 가지 기능에만 특화된 브로드컴 맞춤형 칩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자 엔비디아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AI 칩이 맞춤형으로 진화를 하면서 AI 칩에 탑재되는 HBM과 같은 메모리 시장도 고객의 입맛에 따라 다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뜻은 SK 하이닉스가 독주하고 있는 AI 메모리 반도체의 판도가 올해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맞춤형 칩 시장이 대중화된다면 현재 겨울을 겪고 있는 메모리 시장에도 설계사별로 맞춤형 메모리가 중요해지면서 고객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비아디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지난해 전기차 판매 1위 테슬라를 바짝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아디의 진격은 일본 닛산, 독일 폭스바겐 등의 부진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들 업체는 전기차 전환에 뒤처지고 급기야 닛산은 일본 혼다와의 올해 중에 기업 통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아디의 판매량 급증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덕분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저가 배터리 양산이 가능한 중국 전기차의 약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비아디의 국내 진출이 예정되어 있는데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한국 첨단 소재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재 컴퓨터 관련주로서 대장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 미국의 리게티 컴퓨팅이 11월 달에 고가상으로 155%가 올랐고 12월 달에는 무려 534.43% 올랐습니다. 두 달 동안 600%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다시 새해 첫 거래일 날 또 31.06% 폭등하여 지금 거의 3개월 동안 700%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이 지금 양자 컴퓨터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물론 대장주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구글이 지금 이끌고 있는 가운데 상승률이 높은 중소형주는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예전에 이 엔비디아가 갈 때 슈마컴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데 리게티 컴퓨팅이 이렇게 계속 살아있다면은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계속 들썩이가 되는데 한국 첨단 소재가 일단 상한가를 가면서 내가 국장에서는 대장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딥마인드라는 회사랑 국방용 드론의 보안 강화를 위한 양자 암호 체계 개발 착수를 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상한가를 굳건히 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도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상승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양자 암호는 광자 특성을 이용해서 드론 통신의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의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국방 드론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뭐 어떤 그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서 드론을 우리 편 드론을 남편 드론으로 지금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첨단 소재가 이 계속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불붙는 방산 3인방입니다. 방산이
로봇으로도 엮여 있고요. 드론으로도 엮여 있고 우주 항공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방위 산업 뭐 K9 자주포라던가 이런 것들을 천무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출할 때랑은 또 다른 결로 다시 재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3인방 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전선, 현대, 로템인데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에 도전하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방산업의 수출 확대 지원 이게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이죠. 대행에 대행이 나서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9천억 원을 방산 수출을 위해서 지원한다. 예산 편성을 한다고 계획을 발표했고요. 원전 방산 펀드 신설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산 3인방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되고요. 세 번째는 조선 엔진주의 초강세입니다. 조선주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고 순환매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저께는 엔진주들이 초강세를 보였어요. HD 현대중공업이 조선주라고 분류될 수도 있지만 엔진의 대장주입니다. 전 세계 대형 엔진 점유율 1위가 바로 HD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이라는 국산 엔진이고 HD 현대마린 엔진, 그다음에 한화 엔진까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연간으로 대형 엔진 기준으로 300대를 뽑아내고 있고요. HD 현대마린 엔진은 80대를 뽑아내서 HD 그룹 두 개만 합쳐도 400대가량의 엔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화 엔진은 연간 100대 정도의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70개 업체가 난립을 하면서 700개 정도를 뽑아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합치면 한 480개 정도 되죠. 결국 엔진 싸움도 중국 대 한국이 될 것이다. 근데 중국은 업체가 많고 한국은 업체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가운데 좀 더 고품질의 엔진은 그리고 고난이도의 엔진은 우리나라가 우위에 서 있다.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